코드 자체를 합성 DNA로 만들어가지고 각 튜브마다 비트코인 하나에 정보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먼 미래에 무엇이 남을까? 나라는 존재가 남길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남는 게 될까? 결국은 DNA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1977년도에 보이저호가 우주로 인류의 모든 어떤 문화들을 담아가지고 쏘아 올릴 때 사진과 음원들 이런 것들이 골드디스크의 형태로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쏘아 올렸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나중에 100만 년 후에 1000만 년 후에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누군가가 외계인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몇만 년 후까지 지속성이 있는 답일까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드디스크의 저장 용량보다 한 100만 배 정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저장하고 나면 에너지가 안 들어요. 서버 비용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어떠한 저장 매체냐? 바로 DNA입니다. 인간의 DNA, 동물의 DNA, 이 DNA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걸 이제 살아있는 사람 몸 안에 담아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런 튜브 같은데 DNA 튜브에 넣어서 여기에 정보를 담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015년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닉 골드먼이라고 하는 유럽의 학자가 굉장히 재밌는 챌린지를 걸었어요. DNA 튜브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쫙 나눠주면서 각 튜브마다 비트코인 하나에 정보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DNA 튜브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DNA 정보를 해독만 할 줄 알면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거죠. 자, 이 다보스 비트코인 챌린지 할만했던 게요. 2015년에 비트코인 하나를 넣어놨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250달러? 그러니까 200~300달러 정도 했거든요. 근데 3년 후에 2018년, 그러니까 챌린지가 이제 막 끝나서 아무도 못 따기 직전에는 대략 6,000달러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6,500달러였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보스 비트코인 챌린지라고 불렀고요. 물론 기한을 줬어요. 3년 안에. 그러니까 2015년에 나눠주면서 2018년 1월 21일까지 해독에 성공하면 비트코인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오래 걸렸어요. 아무도 해독을 못했어요. DNA 안에 있는 비트코인 정보를 해독을 못하다가 이 비트코인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얼마나 또 가격이 올랐겠어요. 가치가. 그래서 어떤 박사과정 학생이 이 챌린지가 끝나기 이틀 전 1월 19일에 해독에 성공했어!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져가게 되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딴 학생은 벨기에의 한 박사과정 학생이었다고 하고요. 그 DNA 안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코드와 정보만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넣을 수 있었던 회사와 관련된 정보와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의 그림까지도 하나 그냥 추가 보너스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를 이 조그만 DNA 튜브 하나에 담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설명하는 바로는 티스푼 하나, 조그만 요 티스푼 하나에 있을 만큼의 합성 DNA 분자들만 있으면 그 대형 월마트 슈퍼마켓의 모든 고객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슈퍼컴퓨터 10개가 넘는 분량의 엄청난 데이터와 맞먹는 양을 요 조그만 티스푼 하나 정도의 DNA에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저장의 어떤 효율성, 저장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DNA의 가치는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DNA에다가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게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서 약간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왜 우리 생물학 실험실 보면은 조그만 에펜돌프 튜브 있잖아요. 이 튜브에 칙칙 들어가서 파이페트 들어가고 파이페트 들어가고 파이페트 들어가고 파이페트 들어가고 그런 형태로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디지털 데이터거든요. 1986년 당시에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중에서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딘가 파일에 종이의 형태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아주 전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돼 있었고, 근데 그로부터 이제 인터넷과 PC가 가정에 들어오면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죠. 그래서 2000년 정도 가가지고는 전 세계의 데이터의 25%가 4분의 1 정도 25%가 디지털의 형태로 저장이 됐고, 불과 7년도 지나지 않아서 2007년 당시에는 97%가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지불의 도구로 뭐 내가 허용하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왔다 갔다 했었죠. 주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됐던 것이 이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채굴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러한 채굴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컴퓨터들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컴퓨터와 서버들이 필요한데 이 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화석 연료가 또 태워져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앞으로 뭐 forever 이렇게 갈 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고 있죠. 자, 우리가 데이터 저장을 보게 되면 사실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면 하드 드라이브를 한번 분해해 보시면 거기 돌아가는 이렇게 판이 있고 그 판에다가 자기 디스크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기장을 통해 가지고 0110이라는 데이터를 썼다가 읽어냈다가 나중에 다시 지울 수도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DNA의 데이터를 쓰는 방식은 합성 DNA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근데 DNA는 염기서열 4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러니까 코드로 만들면은 AGCT인 거죠.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코드를 AGCT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코드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 코드 자체를 DNA로, 합성 DNA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코드를 인코딩을 하고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읽어내면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 같은 애들의 경우에는 세포도 아니고 사실 생명체도 아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냐? DNA나 R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들은. 그러면 인간의 몸이나 다른 생명체 몸 안에 침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냐?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DNA에다가 자기 DNA를 이렇게 인터셉트해서 넣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제 병이 나는 이유가 말하자면 바이러스의 코드가 읽어지는 거고 얘가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이걸 할 수 있는 걸 보고 과학자들이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냈냐면 유전자 가위 같은 걸 만들어내서 바이러스가 자기 코드를 우리 DNA 코드 안에 인서셉트해서 넣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코드를 우리가 써가지고서는 그 우리 유전자 DNA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이 기술이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2020년 작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한 그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읽혀지고 우리 몸에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부위에다가 비밀 코드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텍스트 자체를 암호화해서 GTAC의 코드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DNA 안에다가 넣었다가 거기서 이런 정보가 이 안에 쓰여있구나라고 읽어낼 수도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DNA에다가 저장 매체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흥미롭게도 모든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가장 존경하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1950년대 말에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막 그 아이디어 레벨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실제로 DNA에 어떠한 정보를 인코딩하는 데 성공했던 건 198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장균의 DNA에다가 어떤 아티스트의 그림을 저장해서 넣었다 할 수 있는 걸 실제로 실현을 해냈었죠. 자, 그리고 DNA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아이디어에 가장 열심이었던 과학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미래하고 NFT 편할 때 다뤘던 과학의 최고의 관종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인 조지 철치 교수님은 아주 일찌감치부터 DNA를 어떤 저장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정말 10년,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DNA에다 정보를 썼다가 읽어냈다 하는 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대표적으로 위키피디아에 쓰여있는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통째로 16GB의 텍스트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DNA에 저장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읽어낼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관심을 보여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학자들이 또 이러한 DNA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DNA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대단하지만 이거는 저 같은 과학자들이 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지 않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일반 하드디스크 사용하는 것처럼 USB 갖고 다니는 것처럼 쉽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과 유럽 그리고 스탠포드의 연구자들은 그래서 새로운 또 시스템을 컨셉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IoT라고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DOT라고 그래서 DNA of Things
에디팅스라고 그래서 DNA를 우리가 직접 합성해가지고서는 뭐 생명체 안에 가지고 다니고 읽어내는 건 복잡하다고 한다면 DNA하고 똑같은 것을 3D 프린터를 합성해가지고 합성 DNA를 일종의 플라스틱 DNA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요 플라스틱 DNA 모델 안에는 요 DNA를 만들기 위한 또 모든 노하우가 들어있어서 말하자면은 설계도 안에 설계도 안에 설계도 안에 설계도를 담는 형태로 이제 DNA가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모델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DNA를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나리오 중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플로피 디스크 사용하다가, 뭐, CD 사용하다, DVD 사용하다가, 비디오 테이프 사용하다가, 뭐, 지금은 하드디스크도 거의 안 사용하죠.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SSD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계속 변하는데, 우리가 진짜 먼 미래에, 몇만 년 후의 사람이 이 지금 시기에 지구상의 디지털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뭐, 플로피 디스크에서 읽겠어요? 뭐, 하드디스크에서 읽겠어요? 사실 반도체 기반의 이 저장 공간의 경우에 어떠한 것이 정말 포레버 가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주 긴 시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난 수억 년 동안 뭐 수백만 년 동안 있어 왔던 형태의 저장 공간이 생물체에 있어서는 DNA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냥 기술적인 문제 어떻게 읽고 쓰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해결하게 될 것이고 이 효율성에 있어서 엄청 높으며 안정성에 있어서도 높은 모든 생명체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코드인 DNA를 우리가 언젠가는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유는요, 비싸서 그래요. 근데 이때는 또 과학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1980년 당시에 애플 디스크, 그 맥에 들어간 애플 디스크에 있는 그 하드 드라이브의 16MB 정도 용량이 $1,500 했어요. 말이 돼요? $1,500면 한국 돈으로 얼마지? 180만 원인가? 16MB면 이게 뭐 동영상 하나, 저화질 동영상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엄청 비싼 거였죠. 그렇죠? 아무나 이 저장 공간을 가지기 어려웠고 컴퓨터도 비쌌지만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가격이 낮아지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이런 DNA를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그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 예를 들면서 미래에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결국은 DNA가 저장 공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아요? 무엇이 남을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악을 쓰고 진짜 박박 힘들게 살면서 존버하면서 지구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주로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예전에야 뭐 역사책에 쓰여지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역사책까지도 바스라지고 나면 이 수없이 많은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 나라는 존재가 남길 수 있는 데이터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남는 게 될까? 결국은 DNA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구독자 애칭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브레인 여러분 뭐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큐브였던 것 같아요. Curious Brain. 궁금한데 여러분 큐브. 애칭까지 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만 돌파할 때 라이브 할 예정이니까 그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큐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컨텐츠 어땠는지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는 토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